아. 나오네요. 잘 나와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오늘.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맞아. 이거는 뭐 따로 레퍼런스가 있진 않고요. 그냥 그 자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크게 내용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서 이거랑 PAC에서 크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넣진 않았어. 많이 막 추가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얘기인데요. 통계학에서는 좀 유명한 얘기다 라고 많이 합니다. 실제로 통계학에서는 유명한 얘기라고 하는데 뭐 딥러닝에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게 신뢰 구간이랑 연관이 있나요? 기다리세요. 무슨 얘기를 하길래? 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겠죠. 바이어스랑 연관이 있는 값이니까. 베리언스랑 또 연관이 있어. 분포 자체가 뭐 연관이 있는 값들이니까 다 연관이 있겠죠. 이렇게 다 어우러져 있을 테니까. 아무튼 약간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별 그게 아니지만 통계학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시컬 스태티스티컬 티오리 같은 데서는 아직도 하이포테시스 셋의 어떤 저번에 PAC를 하면서 유한한 하이포테시스 셋의 원소의 개수인 경우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거를 켜보자. 이제 저번에 다뤘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 뭐야 여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샘플 컴플렉시티를 할 때 하이포테시스 셋의 카디널리티를 가지고 이제 로어 바운드를 지정해 주는 형태로 썼습니다. 가자. 여기인가? 그래서 복잡한 셋에 대해서는 샘플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 이거는 뭐 인투이티브하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뭐 어떤 거를 훈련시키거나 맞춰가는 과정을 할 때 민스퀘어 에러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서 그거를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이걸 최대한 낮췄을 때 그 값이 베리언스와 바이어스 값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가 하나가 만약에 이게 맞춰진 형태라면은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져야 되고 이게 커지면 뭐 이게 작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뭐 수식적으로 이렇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통계학적으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딥러닝이랑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딥러닝에서 이거에 대해서 깊게 다룬 게 있는데 그거는 범위 외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노프리런치 티오렘에 대한 증명밖에 없어요. 그게 뭐고? 증명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 문제를 일단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환경에서 다음에 두 가지가 된다 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너무 당연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증명 과정을 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저도 완전히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사실 크게 그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 증명하고 싶은 거는 아래 게 수학적으로 아래 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고, 로스 펑션에 대한 표기는 혹시 저번에 PAC 할 때 얘기를 했었지만 앞으로 가가지고 찾아보자. 요게 트루 에러입니다. 이게 실제 디스트리뷰션, 이게 함수. 그리고 H가 이제 하이포테시스가 될 때 이게 이제 트루 에러, 프레딕션 에러가 되는 거, 테스트 에러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S가 트레이닝 셋일 때 LSH는 트레이닝 에러, 트레이닝 로스입니다. S의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사실 자료에는 조금 약간 좀 많이 정의가 돼 있어서 이렇게 통일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서 아무튼 PAC 할 때 앞부분에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이 정도? 요거 엠피리컬 리스크랑 또 뭐 있냐? 뭐 그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또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네. 주 6분의 1이에요? 뭐가 6분의 8분의 1인데요. 이거 8분의 1이고 이거 7분의 1입니다. 그 밑에. 이거 6이요. 글씨가 너무 엉망인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연필을 잘못 따라. 여기서 사실 노프리런치 디오렘에서는 이제 문제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상의 큰 가정들은 없어요. 없었던 것 같고. 없습니까? 없죠?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미안.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또 봅시다. 그래서 H, 하이포테시스 셋이 가능한 모든 펑션, 어떤 C라는 어떤 샘플이, 트레이닝 샘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거 C는 이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 X를 따라가고 C의 원소의 개수는 2n개라고 했을 때, 하이포테시스, 가능한 하이포테시스의 장르의 개수는 이렇게 되죠. 2의 2n승. 왜냐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0으로 가느냐 1로 가느냐 이거를 2n개의 샘플에 대해서 정해주는 거니까, 요 하이포테시스 클래스의 개수는 2의 2n승계. 그래서 그것들을 F1부터 FT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DI라는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잡아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2n분의 1,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 XY, 자, DI를 하나 잡았어요. 트레이닝 샘플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X1I, Y1I, DI가 여러 개가 나올 거라서 여기에 I라는 걸 표시했고, 이게 사실 약간 그런 뭐 IJ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저도 보는데 헷갈렸어요. 아무튼 2n개의 샘플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이게 그 DI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C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그런 디스트리뷰션일 때, 그 디스트리뷰션의 트레이닝 셋이 맞으면 2n분의 1이라는 프로버빌리티를 주고, 아니면 0이라는 프로버빌리티를 주는 어떤 DI라는 디스트리뷰션인 이에요. 이에요. 이때 이제 FI라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러니까 DI가
이 가능한 F1부터 FT가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2연승계잖아요. 모든 형태의 조합이고 뭐 예를 들어서 0, 1, 2가 있고 이게 0, 뭐 0, 0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고 이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0, 1, 0, 1, 0, 1 이다? 라고 했을 때 총 2의 3승계의 조합이 있겠죠. 그것들을 순서대로 F1부터 F8까지라고 두고 그 다음에 그 F1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 DI라는 걸 D1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000이 첫 번째 거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만든 거다. 두 번째 디스트리뷰션이 뭐 001이라고 할 때 그럼 0,0, 1,0, 2,1일 때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한 뭐 디스크리트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하나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가설 생각하는 가설을 FI라고 이 FI로 잡았을 때 LDI에 대해서 FI는 0이 되는 거죠. DI라는 셋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걸 기준으로 그걸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DI라는 디스트리뷰션에서 n개를 샘플링한 샘플 셋 S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S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에서 러닝을 취했을 때 그거에 대한 로스가 맥시멈이 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놈 잡았을 때 4분의 1을 넘긴다. 가 아래에서 증명할 겁니다. 예, 그래서요. with replacement는 복원 추출을 한다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넣는다. 그게 복원 추출. 아시겠지만. 그래서 2n개의 공이 있을 때 이 DI라는 디스트리뷰션에 2n개의 공이 있을 때 그 중에서 n개만 추출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총 가능한 가지수의 개수는 2n의 n승이 될 거고 그게 요거 때문에 2n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시퀀스를 만드는데 그거를 SJI라고 둡니다. 그래서 n개가 이 공이 사실은 샘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페어 UI, WI라는 페어가 될 거고 뭐 추출했다가 다시 넣으니까 이것들 중에서는 중복이 허락이 돼 있는 건데 시퀀스니까 순서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DI에 대해서 총 2n의 n승가지 개수의 시퀀스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S라는 셋에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 보면 이 SJ라는 놈이 SDI n승계 요거 있는 거에서 DI를 따르는 분포 S라고 해서 그것들의 종류로서 SJ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EN의 n승계에 대해서 이 SJ들에 대해서 해준 거에 산술평균을 낸 게 이게 된다 라고 해요. 샘플이 2n개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든 퍼뮤테이션을 생각해내서 그거에 대해서 산술평균 구해주면 된다. 왜냐면 뭐 샘플링을 할 때 거의 복원 추출의 형태로 하니까 왜냐면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개수가 제한이 된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잘 없죠. 실생활에서 볼 때. 사실 제가 이 증명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그 사이 증명 과정에 들어가 있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큰 궤를 다 따라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런 스킬이 사용되었다 정도를 좀 아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변수 K가 2n의 n승인데 이 K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요거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맥스 취한 거니까 이게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민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산술 평균, 이거는 제일 큰 놈, 이거는 제일 작은 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 H 그쵸? 이거 이름 뭐였지? 하이포세시스 셋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낸 놈이랑 내서 시그마를 하나 더 붙여주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근데 시그마 2개 있으면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죠. 사실 이게 디스크리트한 경우라서 푸빈이라고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사실 푸비니의 의도, 푸비니 티오렘 해석학에서 나오는 적분에서 적분기호 순서를 바꿔도 된다는 그 푸비니 티오렘은 무한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더블 카운팅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거는 요것들을 결국에는 요것들에 대한 로스 펑션을 평균 낸 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같다. 그래서 시그마의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 바꾸는 거 상관없다. 그럼 뭐 그런 스킬들을 대신에 이거 시그마 2개 순서를 바꿔와서 그러니까 J를 고정해 놓고 그러니까 무엇을 고정해 놓을지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I를 고정해 놓은 상황에서 I를 고정을 풀고 J를 고정하기 위해서 평균을 취하는 과정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순서를 바꿨고 J를 고정을 시켜서 이제 I를 변수로서 취급해서 여기 이렇게 뒤에 여기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평균보다 미니멈이 더 작거나 같으니까 J가 고정된 상황에서 요거의 미니멈을 찾아줘서 이게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한다 이런 의미로 고정의 시퀀스라고 써놨고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뒤에 고정된 파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i가 변형되는 거니까 i가 변형된다는 건 이 di가 바뀌어 있다는 거고 di가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디스트리뷰션. 그쵸. 아니요. 좋아하는 교수니까. 이게 뭐가 대답해볼 사람? 아니 사실 저한테 말하는 거였는데 보너스 포인트 줍니까? 써야 되는 거. 보너스 포인트 주신다니까. 아니요 맘대로 하세요. 깜짝 퀴즈. 대답하신 분은 좀 이따 조교한테 이름 말하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H라는 하이포테시스를 고정해 놓고 DI에 대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C라는 건 EN개의 데이터고 예? HX는 전체. 이거는 하이포테시스고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가 다르면은 그거에 인디케이터 1일 값을 주는 거고
같으면은 0인 거죠. 그래서 1의 값을 준 다음에 2n분의 1로 나눠주면은 뭐 틀릴 확률 아니면 뭐 산수 평균적인 그런 의미가 될 거고, 그게 P라는 걸 우리가 여기 있어요. P. 이 n개가 여기 있죠. 근데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서 n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n개 이하의 개수의 공들이 선택이 될 거고, 그러면 안 선택된 것들이 P개가 있다라고 하면 P는 n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보지 말고 선택이 되지 않은 P개에 대해서만 보자가 된 겁니다. 그것들을 뭐 이런 조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n보다 p가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2p가 되는 거죠. 2p 분의 1보다 크거나 이 값이 크죠. 크거나 같죠. 사실 좋지 못해도 되니까. 네. 선택되지 않은 P개가 예. N개보다 예. 클 수 있어요? 원래 주머니에 2n개가 있었어요. 근데 중복을 선택해서 n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2n번 공이 있었다고 칩시다. n개만 선택을 해요. 중복을 허락해요. 그러면은 선택 안 된 공이 n개가 넘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겹치게 해도 최대 n개까지 보고. 맞아요. 1번부터 n개까지 그냥 처음 뽑은 공이랑 마지막 뽑은 공까지 다 다르다 치고 without loss of generality 해가지고 1부터 제가 n까지 n번이라고 했을 때 이때가 제일 작아질 텐데 n개니까. 아무튼 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나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또 헐거운 조건이긴 하죠. 등호 조건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2n개인데 여기서 p개로 넘어갔으니까 p라는 값이 n 요 범위 안에 있다는 걸 가정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2n개에서 p개로 가고 p개에서 그다음에 요 n이 p로 바뀌고 해서 뭔가 2분의 1을 빼면은 p에 대해서 평균된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 또 더블 카운팅 비슷한 걸 합니다. 시그마 순서 바꾸기.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던 요 식은 결국에는 요 뒤에 있는 항은 피계에 대해서 아니 요건데 요걸 넣어주고 다시 시그마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이 유한계에 대한 그 조합이니까 또 그거죠. 미니멈이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바꿔요. 노 프리 런치 이거구나. 이비 오연. 인생 꼬이다. 아 녹음되고 있구나. 아, 저, 죄송합니다. 하지 마 그거. 날것을 올려.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뽕뽕이들 미안해요. 팬 서비스. 통 서비스를 슬레이트. 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써 있는 것들이 이렇게 왔는데 다음에는 요거를 보면은 요걸 보세요. 그 뭐냐 VR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은
반반씩 같은 거 안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의 가정이 그겁니다.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같은 확률로 스폰된다? 네? 모든 클래시파이어 하이포테시스가 같은 확률로 등장한다가 일단은 베이스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가중치를 두거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주지 않고 사실 알고리즘이 섞이고 뭐 과정이 섞이면은 이거가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그 티오렘 제목에서 그런 에서도 그렇지만 프리런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그런 류의 티오렘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하고 가는 것 같다고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렵네요. 뭐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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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h의 카디널리티 개수? 이게 2분의 h인 카디널리티의 개수니까 그쵸.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네. 가 되죠? 네. 그걸 증명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8분의 1이 여기 있고 요게 마이너스 8분의 1이 붙어 나와서 8분의 7 머시기가 8분의 1보다 작다 해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증명의 흐름은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 스킬 정도만 알아두면 괜찮지 않나? 내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가 뭐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입니다. 사실 끄고 얘기해야겠다.